잠에서 깨어난 이쁘장한 여고생. 곧바로 어딘가 이상한 줄 얼굴을 매만지며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내 소리를 지르며 거울 앞에 달려가게 되고 편의점의 천사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읊조리는데 오시미 슈조의 작품 나는 말해 안 해. 그럼 시작합니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게임을 즐기는 한 남성. 하도 집중했는지 밖은 벌써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울리는 전화벨,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안부 전화였는데요. 남성의 이름은 코모리 이사오. 안타깝게도 이사오는 도쿄의 상경에 희망찬 대학 생활을 꿈꿔왔지만 생각과는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자신감을 잃어버린 남성은 그 길을 끝으로 대학을 가지 않게 되었고 이후 방구석에 틀어박혀 게임만 주구장창하며 자존감을 갉아먹는 나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평소처럼 편의점으로 향하는 이사오. 도착하자마자 누군가를 찾는 모습인데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여고생을 보고 왔다 편의점의 천사 라며 속으로 나지막히 외치죠.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곁눈질로 힐끔거리며 뒤로 지나치는 그녀의 향기에 정신을 못 차리는데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를 뒤따라가죠. 처음 본 순간 천사같이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버린 이사오는 죄악감을 가진 채 스토킹을 하길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쁜 여고생에게 남친이 없을 리도 만무하고 고백은 그저 꿈만 같은 얘기였죠. 사실 이사오에게 스토킹은 단순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닌 뒤엉긴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천천히 걷던 그녀의 발걸음이 멈추고 환한 빛과 함께 이사오를 향해 바라보는 편의점의 천사.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맙니다. 방에서 깨어난 그녀. 그때의 기억을 해보려고 하지만 기억이 나질 않죠. 바들거리는 손을 바라보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을 관찰합니다. 방을 둘러보다 책상에 놓여진 학생 수첩을 보게 되고 학생 수첩에는 고등학교 2학년인 신분과 그녀의 이름 요시자키 마리가 써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되뇌이며 눈물을 흘리는 마리. 밖에선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녀는 마리가 아닌 편의점의 천사로 변해버린 이사오였습니다. 마리의 이름을 부르며 재촉하는 어머니의 목소리. 당황한 이사오는 여러 생각을 해보지만 일단 평범하게 행동하기로 마음먹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마주하게 된 마리의 가족.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침 인사를 하지만 어색한 모습은 괜히 저까지 얼굴이 붉어지네요. 어머니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으며 가족과 시덥지 않은 대화를 나누다가 급작스럽게 찾아온 생리현상으로 건망증을 핑계삼아 화장실을 물어봅니다. 하도 오래 참았는지 신음을 내며 고민하는 이사오. 하지만 역시 생리현상은 참을 수 없죠. 한평생 남자로 살아오던 이사오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젠 옷까지 갈아입어야 하는데요.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거치고 태어난 척 옷을 입어보려는 이사오. 속옷을 보는 순간 이미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브래지어를 양손에 들고 노케 결심을 하고 옷을 벗는 이사오. 행여 마리의 몸을 보기라도 할까봐 두 눈을 꽉 감고 속에 있는 말을 내뱉으며 갈아입죠. 수총각 아니랄까봐 가슴에 살짝 손이 닿은 걸로 움찔하면서 사과까지 합니다. 허락하기 전까지 알몸을 보거나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이사오. 허락? 그럼 마리 씨는 어디로 간 거지? 그제서야 사라진 마리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옷을 차근차근 다 갈아입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에 감탄합니다. 잘 다녀오라는 마리의 어머니. 역시 모전자전인지 어머니도 한미모하시네요. 길을 걷는 내내 여자의 걸음걸이. 처음 입어본 치마는 어색하기만 합니다. 힐끔힐끔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선에 화가 잔뜩 난 이사오. 곧 자신도 남성들과 똑같이 마리를 지켜봐왔던 사실을 깨닫습니다. 생각에 꼬리를 물어 마리와 자신이 뒤바뀌었다는 가설을 세워 사라진 원래 자신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바뀌기 전 살고 있던 허름한 빌라. 그 앞에서 올라가려는 찰나 뒤에서 이사오를 껴안는 여고생. 그녀의 이름은 모모카. 마리의 절친입니다. 너무나 놀래는 이사오. 그런 이사오를 남친의 집이냐며 짓궂게 놀리는 모모카. 당황한 이사오는 격한 반응을 보이며 옆길로 샌 것뿐이라며 언성을 높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친구의 모습에 모모카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이사오는 놀랬다며 어딘가 어색한 사과를 하죠. 학교나 가자는 모모카의 말에 귀여운 여고생이 손을 잡아서 그런지 아니면 난리친 게 부끄러워 그런지 얼굴을 또다시 붉히며 소심하게 대답하는 이사오.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귀여운 여자아이와 스몰토크. 못쏠 히키코모리 이사오에게는 빠져들기 충분한가 봅니다. 학교 종일 치고 허겁지겁 교실에 도착한 모모카와 이사오.
반갑게 반겨주는 친구들에게 역시나 어색한 아침 인사를 건네죠. 시끌벅적한 반 풍경의 감상도 잠시 가족들에게 한 것과 똑같이 이번엔 친구에게 자리를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출석을 부르지만 잠깐 딴청을 피우던 이사오는 그만 반 아이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죠. 수업이 진행되고 해상에 잠긴 이사오. 소심하고 찌질했던 과거. 대학에 들어가면 인생이 바뀔까? 한탄 섞인 질문을 내뱉어 봅니다. 그런 생각도 잠시. 모모카에게 쩍보를 지적받죠. 늦게나마 치마를 가려보지만 이미 반 친구에게 보여버린 것 같네요. 결국 모모카에게 한 소리를 듣고 맙니다. 화장실에 다 같이 가자는 친구들. 또 무슨 상상을 하는지 얼굴을 붉히는데 여자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스몰 토크. 이사오는 민망한지 팔을 붙잡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네요. 리삭스를 고쳐 신는 친구의 팬티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킵니다. 모모카의 표정이 왜 그렇냐는 말에 넋놓고 보던 이사오는 당황해 격한 부정을 하는데요. 그런 이사오에게 이상함을 느낀 친구들. 무슨 일이 있냐는 친구들의 걱정을 어물쩍 넘기고 자신이 평소에 어땠는지 손을 떨며 대묻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남친의 유무까지 물어보죠.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못 사귄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이사오는 기쁜 내색을 숨기지 못하고 그만 웃어버리네요. 방과 후 신발을 구경하러 가자는 모모카와 친구들. 무언가 할 일이 있는지 친구들의 권유를 거절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아까 확인하지 못했던 허름한 빌라. 원래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 열린 창틀 사이로 엿보는데 방 안에는 쓰레기 더미만 쌓여있고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죠. 이사오는 굴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급히 발길을 돌립니다. 그곳은 바로 마리를 처음 만났던 편의점.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드디어 원래 자신 코보리 이사오를 발견합니다.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하지? 엄두가 나질 않는 이사오. 어쩌면 자신처럼 변해버린 마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용기 내 말을 걸어봅니다. 우스꽝스럽게 픽사리가 나고 마리씨세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에 원래의 나. 이사오는 당황하며 뒤바뀐 거 아니냐며 설명해보지만 원래의 나는 이 상황을 정말 모르는지 그대로 편의점을 나갑니다. 그런 자신에게 넌 누구냐며 따라가 소리치는데 원래의 나는 제발 이러지 말라며 집으로 향합니다. 망연자실한 이사오. 사라진 마리씨는? 그리고 난 뭐야? 이사오는 집으로 돌아가 현 상황에 대해 고민해봅니다. 무언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싶어 마리의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하지만 친구들과의 문자, 사진 이외에는 별다른 힌트는 없었고 자신 때문에 마리씨가 사라졌다며 난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으니 제발 마리씨가 돌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렇게 울다 지쳐 잠드는 이사오. 다음날 마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죠. 새로 산 리본핀을 자랑하는 모모카. 이사오에게 어떻냐고 물어보자 귀엽다고 답변합니다. 어제의 메일이 기억난 이사오는 모모카를 불러 세우고 울먹이며 고민을 털어놓으려는 이사오에게 위로와 함께 꼭 안아주는 모모카. 목덜미 냄새를 맡으며 가슴을 부비고 엉덩이를 만지며 신음소리와 함께 기분 좋다. 진짜 제정신은 아닌 것 같네요. 모모카는 소스라치게 놀라 이사오를 밀치고 손길이 징그럽다고 말하려다 얼버무리며 사과합니다. 먼저 교실로 돌려보낸 뒤 화장실에 남아 방금 있었던 일을 되새기는 이사오. 화장실 칸에서 누가 나오는데 요시자키 아까 귀엽다라고 했나요? 예상치도 못한 질문을 늘어놓고 확신에 찬 느낌으로 의심하는데 그녀는 대체 누굴까요? 부자연스럽게 시치미를 떼고 나가려는 그때 마치 얀데레를 연상시킬 정도의 무서운 질문 공세가 펼쳐집니다. 형사처럼 추궁하는 안경소녀. 결국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실토하죠. 둘은 사건의 증거를 확인하러 떠납니다. 마리가 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궁금해진 이사오. 그리고 그런 이사오를 차갑게 거절하는 안경소녀. 문 앞에 다다르고 이사오는 마지막으로 이름을 물어보죠. 안경소녀는 그런 것 따위 됐다는지 아주 쿨하게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네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쓰레기장 같은 이사오의 자취방. 요리에게 신분증을 건네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낱낱이 읊죠. 하지만 그런 것들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질 않는다며 믿질 않는데 투닥거리는 사이 이사오가 들어오고 두 여고생은 황급히 베란다로 대로 숨습니다. 둘은 몰래 빠져나갈 공리를 하며 기다리는데 방 안에서 이상야릇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은 요리를 제시해보려 하지만 결국 방안을 확인하게 됩니다.
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맞춰보려는 요리. 자식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쳐다보며 발을 꼿꼿이 펴고 있다. 불쾌할 정도로 아주 정확히 맞춰버립니다. 적나라한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자신의 촉촉이 맞는지 확인해보려는 마리. 그런 마리의 두 눈을 가리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요시자키 찾을 거야 반드시. 요시자키를 찾을 거라고. 아기꼬치로 유명한 오시미 슈조의 작품 나는 말이 안 해. 남자라면 한 번쯤 생각했을 법한 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그대로 옮겨놓은 작품이고요. 빠져드는 연출로 인하여 숨 막힐 듯 전개되는 위태로운 사춘기 시절을 아슬아슬하게 잘 표현했다 생각합니다. 성별에 따라 호불호가 강한 작품이라 생각되지만 취향에 맞으신다면 너무 재밌게 볼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화도사 제이지였습니다.